서울교통공사 2023년 상반기 기출보건문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1번은 조금 독특한 구조예요. 어려운 건 아닌데 구조 자체가 조금 독특해 보입니다. 우선은 한번 보죠. 다음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철도 연구 논문의 목차이다. 이를 참고할 때 보기에 가에서 마, 문단을 논리적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거든요. 일단은 제가 좀 독특하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목차가 있다는 거예요. 목차. 이 목차는 일종의 개요거든요. 개요. 요약해 놓은 형태예요. 그죠? 이 글 자체를. 그래서 서론에는 연구 배경과 연구 목표, 그 다음에 2번, 이게 이제 본론인 것 같아요. 수송 시스템, 그것도 1, 2, 3으로 나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델 시프트, 모달?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죠? 모달. 오케이. 자, 어찌됐건 간에, MOD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 및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다. 전환교통이라고 해서요. 그 다음에 사례 연구가 또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이렇게 있어서 사실 이 목차, 개요가 지금 주어져 있다면 사실상 문단별이라고 했을 때 10개가 나와야 돼요. 그죠? 왜냐면은 이 목차에 이를 참고하여 논리적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서론 2개, 본론이 7개, 결론이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이 하나이기 때문에 10개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5개만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사실은 그냥 보기에 있는 가나다라 마 여기만 보셔도 문제는 해결이 어느 정도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하는 것들이 오지선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지선다면은 애초에 문단별은 기본적으로 선택지 소거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지를 소거해 나가다 보면 답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단별 문제다. 독특하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최대한 입각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첫 번째 올 수 있는 게 가 아니면 나거든요. 근데 맨 먼저 오는 글은 보통은 화제 제시, 어떤 정의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생소한 단어에 대해서 아무 설명 없이 바로 들어가진 않거든요. 근데 가를 보시게 되면은 도로와 철도의 수송 시스템은 그죠? 갑자기 크게 차량 노선 정류장 운영, 연료 사용으로 구분되며 그 다음에 저감시키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애초에 가가 맨 앞에 오기에는 너무 훅 들어간 감이 있어요. 그죠? 그럼 먼저는 화제 제시를 해야 돼요. 환기하는 그런 형태의 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보시게 되면 2010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10위, 증가율은 1위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송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그러니까 나가 들어가는 건 손색이 없죠. 화제 제시. 그리고 화제 제시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보통 중심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이 글 전체적으로 요 내용이 다뤄지게 돼요. 됐죠? 자, 좀 더 읽어보죠. 일단은 나에 해당하기 때문에 1번과 2번이 지워지는 겁니다. 남는 것은 3, 4, 5 중에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가냐 다냐 이거죠. 만약에 다면 끝나는 거고 만약에 또 가가 된다 그러면 3번, 4번 또 확인해야 됩니다. 자, 한번 더 읽어보면 특히 우리나라의 수송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도로 부문에서 51%, 철도 부분에서 5%, 수상 및 항공 분야에서 22%를 차지하고 있어 도로 부분에서의 온실가스 저감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로에서 철도로의 교통 수요 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수송 시스템의 제작부터 폐기까지 모든 단계를 고려하여 예측하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화제 제시가 됐고요. 첫 번째 서론에 해당하고 이 서론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서론이 연구 배경 그 다음에 목표도 들어가 있죠. 예측하고자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이 본론에 해당하는 것이 수송 시스템
그 다음에 전환교통 사례 연구 순위예요. 그죠? 그러면 수송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이 먼저 나와줘야겠죠? 그죠? 아, 여기서 좀 갈리네요. 그죠? 여기서. 자, 여기서 다는 아니죠. 왜 아니냐면, 그 전환교통을 갑자기 들어왔어요. 전환교통이라는 것 자체가 먼저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전환교통이라는 것이 나오려면 이거를 풀어주는 무슨 말이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 그죠? 그러니까 다는 무조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가 분명합니다. 맞죠?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 다음에 다가 오냐 라가 오냐 이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도로와 철도의 수송 시스템은 크게 차량, 노선, 정류장 운영, 연료 사용으로 구분되며 수송 부분의 환경 영향을 저감시키는 방법으로는 전체 수송 요구량을 줄이는 회피, 전체 수송량은 유지하되 저탄소 수송 모드로 수송 수단을 전환시키는 전환, 수송 수단과 시스템 환경성을 개선하는 개선으로 나눌 수 있다. 자, 분류를 했어요. 그죠?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가 오냐? 이의 본용 역시 안 돼요. 전환교통이라는 것 자체는 앞에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 내용을 바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럼 답은 4번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이때 각 수송 시스템의 단계별 온실가스 기여도를 살펴보면 점점점 네, 이어지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미련 없이 답이 나오면 끝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 순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아, 이런 글이구나 밖에 알 수 없습니다. 답이 나왔으면 끝내는 겁니다. 그 답은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가볼게요. 2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그랬습니다.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자, 일단은 요거는 내용 일치에 가깝거든요. 내용 일치. 그죠? 언급되지 않았다. 이 내용이 없다. 내용 일치. 나머지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뭐 현장에서 강의를 하든 아니면 어디 특강을 가든 뭐 대학교 특강을 가든 고등학교 특강을 가든 학원에서 강의를 하든 아니면은 뭐 인강을 찍든 간에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일 어려운 유형은 의사소통 능력에서 내용 일치다. 왜냐면 내용 일치 이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내용 일치는 글을 모두 다 읽지 않고서는 답을 내기가 힘듭니다. 이럴 수 있죠. 아, 답이 금방 나오던데요. 그거는 앞에 있는 글에서 내용 일치가 되지 않거나 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쉬운 것이고 일단 유형 자체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용 일치가 굉장히 피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서울교통공사 시험을 저도 보러 가거든요. 시험을 보러 가는데 시험을 보면 기본적으로 서울교통공사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다 그렇긴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시험을 보러 가서도 내용일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요. 없으면 쉬운 겁니다. 있으면 피합니다. 왜? 어렵다라기보다는 오래 걸리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일단 피하는 거예요. 됐죠? 자, 하지만 이 문제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일치처럼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내용일치다. 이렇게 가는 거고 보통은 내용일치 문제는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선택지에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를 읽고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선택지를 보고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택지가 안 외워진 상태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택지를 보고 올라가더라도 글을 쭉 읽더라도 선택지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에 있는 내용을 차라리 하나하나 비교한다. 이러면은 어차피 시간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게 현실적입니다. 근데 이걸 다 기억해서 올라가야지 잘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선택지에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키워드를 만들고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디나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때 특별히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책만 열심히 보는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 중에도 삼국지 책 시험 전날인데도 국어 시험 전날이었는데 저랑 같이 밤을 샜거든요. 친구랑 둘이서. 근데 이 친구는 공부 안 하고 저희 집에 와서 아, 이거는 새로운 삼국지네요. 삼국책만 있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친구가 국어를 더 잘 봤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읽으면 나오는데 왜 어렵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바로 요 내용 일치도 그것에 해당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용 일치 문제도 사실은 한번 읽어보고 밑에서 답 고르면 끝이에요. 그게 맞잖아요. 그죠?
이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면, 전반적인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면 끝나는 거긴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 그러면 사실상 위에서 내려오는 걸 추천드리고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빨라요. 근데 밑에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제가 현실적인 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하나 그냥 확인하는 게 더 빠르다. 왜냐하면 이걸 다 외워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서 또 읽어요. 어차피.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제일 좋은 거는 읽고 찾는 거. 이게 제일 베스트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 확인은 해봅시다. 1번, 녹색 교통으로 철도 수송이 대두된 배경. 왜 나왔는지, 녹색 교통으로. 그 다음에 2번, 철도 수송 확대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 그 다음에 3번, 국내 탄소 감축 방안이 적용된 건축물 사례. 이거 너무 좋은데요? 선택지들이 너무 좋아요. 배경, 효과, 사례. 4번입니다. 정부의 철도 중심 교통체제의 구축을 위해 시행된 조치. 좋습니다. 그 다음 5번 S철도공단의 철도 중심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배경, 효과, 사례, 조치, 방안. 이렇게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네요.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내용이 글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과제로 탄소 중립이 대두되자 친환경적 운송수단인 철도가 주목받고 있다. 배경이 나왔습니다. 1번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특히 국제에너지기구는 철도를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운송수단으로 꼽으며 철도의 수용을 확대하면 세계수송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약 6억 톤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철도 에너지 획기적으로 감소한다. 이거는 뭐예요? 철도 수송 확대를 통한 효과죠, 효과. 2번도 바로 나오네요, 순서대로. 자, 이와 같은 전망에 발맞춰 가하고 있으며 노력하고 있다. S철도공단은 철도 인프라 생애주기 관점에서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먼저 철도 건설 단계에서부터 친환경 저탄소 자재를 적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다. 실제로 중앙선 안동 영천 간 궤도 설계 당시 철근 대신 저탄소 자재인 유리섬유 보강근을 콘크리트 궤도에 적용했으며 이를 통해 탄소 감축 효과는 약 6,000톤으로 추정된다. 일단은 요거는 사례네요. 사례입니다. 사례. 맞죠? 콘크리트 궤도에 적용했다. 3번이네요. 그죠? 3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밖에도 저탄소 철도 건축물 구축을 위해 2025년부터 모든 철도 건축물 에너지 자립률 60% 이상 설계하기로 결정했으며 도심 철도의 용지는 조성되고 있다. 이거 방안이잖아요. 5번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4번이 없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문단도 한번 읽어봐야겠지만 조치가 없는 겁니다. 조치. 시행된 조치가 없다. 등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이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자, 넘어가서 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6번. 다음은 A부터 C 철도사의 2020부터 2022년 차량 수 및 연간 승차 인원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료가 2020, 21, 22년 연도가 있고요. 철도사가 있습니다. ABC. 차량 수와 승차 인원. 근데 차량 수가 단위가 뭐예요? 량이에요. 량. 단위가 량입니다. 그 다음에 승차 인원은 1000명 퍼 년입니다. (1년이죠) 1년. 됐죠? 보통 차량 수와 승차 인원이 있으면 이제 가장 흔한 형태는 차량 수 가지고 그냥 승차 인원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형태 하나. 여기서 추이나 증가량, 증가율을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흔한 형태 중에 또 하나가 차량당 승차 인원이에요. A당 B꼴. 이것도 흔한 형태입니다. 됐죠? A당 B꼴 기억하셔야 됩니다. A당 B는 A분의 B예요. A 대비 B도 A분의 B. A 중 B. A에서 B. 그죠? A에 대한 B의 비율. 모두 다 A분의 B예요. 이거는 필수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가보죠. 1번부터. C 철도사가 운영하는 차량 수는 변동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네요. 단순했습니다. 일종의 추이 같은 거죠.
그 다음에 2번 3년간 전체 승차 인원 중 A 철도사의 철도를 이용하는 승차 인원의 비율이 가장 높다. 승차 인원의 비율이 가장 높다. 승차 인원 중 전체 승차 인원 중, 그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그죠? 한 번도 작은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작은 적이 없어요. 맞죠? 근데 그럼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전체 승차 인원 중 A 철도사의 철도를 이용하는 승차 인원의 비율이 가장 높다. 2번은 보류하겠습니다. 3번 A부터 C 철도사의 철도를 이용하는 전체 승차 인원 수는 매년 감소했다. 이거 뭐 더해보면 되는데 사실상 더하지 마시고 A 감감, B 감감, CC는 증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판단하는 거죠. 2020에서 21년 갈 때 무조건 감소. 더하지 마시고. 그 다음 21년에서 22년으로 갈 때 A는 만 넘게, B도 감소, C는 한 1000 정도 증가했네요. 당연히 감소죠, 이거는. 그죠? 3번도 있는 내용이고. 4번 3년간 나왔네요. 차량 1량당 평균 승차 인원수는 B가 가장 작다. B가 가장 작다. 요거는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를 계산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세요. 지금 A냐 B냐 C냐예요. B냐 C냐. 그죠? B냐 C냐. A 같은 경우는 A도 한번 해볼게요. 자, 2020년 보겠습니다. 2751. 그 다음에 여기 775 386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103 2635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C가 185 35650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은 이 형태를 보시면 얘가 분모예요. 이 분자고. 애초에 꼭 기억하세요. 비율이라는 것은 분자가 분모의 몇 배냐예요. 그걸 물어보는 게 비율이에요. 분자가 분모의 몇 배냐. 정확하게는 분모 분자 사이에 비율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분모분의 분자니까 분모 분자, 분모 밑에, 분자 위에. 그러니까 분자가 분모의 몇 배냐 이거예요. 됐죠? 결과적으로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정의를 조금 변형해서 쓰긴 하는데 그 말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여기서 제일 구하기 딱 봐도 쉬워 보이는 게 뭐예요? 쉬워 보이는.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의 값을 얘기하는 것이고, 보세요. 봤을 때 일단 여기는 200배가 안 돼요. 맞죠? 여기는 200배가 넘잖아요.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가 B잖아요. B는 200배가 넘어요. 근데 C가 200배가 안 돼요. 얘가 더 작은 거예요. 얘도 200배가 넘죠. 얘는 거의 300배예요. 300배가 조금 안 돼요. A가 제일 큰가 봐요. 그죠? A가 제일 큰 거고. 자, 여기서는 C. 2020년만 해도 B가 아니라 C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확인할 필요도 없는 거죠. C가 앞으로도 더 작은지 이건 따질 필요가 없다고요. 왜? B가 가장 적은 것은 아니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4번 일단 답이 됩니다. 그럼 2번은 일단 맞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 5번 C 철도사의 차량 1량당 승차 인원수는 1000명, 20만 명인데 단위가 1000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0인지를 보는 거예요. 200. 봤잖아요. 그죠? 200배가 안 돼요. 200배가. 1000명이니까 1000명은 띄고 200만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도 보시면 다 200배가 안 돼요. 맞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4번인데 3번이 3년간 A, 이게 말이 좀 애매한데, 승차 인원 중 A 철도사의 철도를 이용하는 승차 인원의 비율이 가장 높다. 승차 인원만 놓고 보는 거거든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죠?
제가 너무 어렵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숫자가 가장 크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서 11번 가볍게 보시면요. 요 형태가 이제는 나와요. 계속. 그래서 요런 것에 대한 결과 정도는 이거는 이거구나. 최소한 이거를 만들어서 이해를 해서 라기보다는 얘는 뭐다. 이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중간 정도 보시면 파워가 있거든요. 파워가 거듭 제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 B 이래버리면 A의 B제곱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입력된 값이 뭐예요? 6하고 4죠? 6의 4제곱입니다. 6의 4제곱. 맞죠? 36. 6의 세제곱이 216이거든요. 거기다 6 곱한 거니까 1296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15, 16번 보죠. 15, 16번. 자, 15, 16번 세트형 문제인데, 세트형 문제는 보통은 큰 틀에서는 유지하고 일부 변동된 형태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대학교에 근무하는 K씨는 전자교탁 340개를 강의실에 설치하려고 한다. 숫자 중요합니다. 340개예요. 다음 자료를 보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 일단은 340개를 2월 1일 수요일에 주문할 예정이고요. 모든 업체는 주문을 확인한 다음 날, 즉 2일부터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2일. 그 다음에 2월 20 설치가 가능하도록 모든 업체가 18일까지 전자교탁을 제작해야 돼요. 그러면 2일부터 18일이니까 사실상 남은 것은 17일이 남았어요. 17일. 맞죠? 근데 이제 일요일도 하느냐 마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업체는 5개고요. 정보를 줬습니다. 자, A 업체부터 E 업체. 1인 1개 제작 시간, 제작 직원 수, 개당 가격, 가격이 있네요. 그 다음에 A, B, C,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D, E 업체는 월금, 8시간 근무를 한다. 8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업체는 연장 근무를 시행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15번. 비용을 최소로 하여 각 업체에 전자교탁 제작을 의뢰한다고 하면 다음 중 이 업체에 의뢰한 전자교탁 수는 이랬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34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선택지 340개가 없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업체는 340개를 다 만들 필요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다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업체가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 주어진 기간 동안. 그게 관건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 업체가 가격이 가장 저렴하거든요.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만든 거는 다 사야 돼요. 그 다음 어디예요? 그 다음에 C랑 D가 만든 걸 또 사야 됩니다. 순서가 그래요. 맞죠? 가볼게요. 일단은 이 업체는 하루에 1인 1개 제작하는데 6시간. 직원 수가 6명입니다. 맞죠? 6명. 그 다음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 그렇다면 어디 보자. 2월 1일이 수요일입니다. 2일은 목. 그죠? 3일은 금. 그 다음은 여기가 7을 더하는 거니까 10. 6부터 10이네요. 맞죠? 그 다음은 13부터 10. 원래대로라면 이제 17. 그죠? 18일은 토요일이고. 맞죠? 18일은 토요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며칠 할 수 있냐? 이틀. 5일, 5일. 12일을 할 수가 있네요. 12일. 맞죠? 12일이고, 12일이면, 결과적으로 12일이면 시간이 얼마 주어진 거예요? 96시간 주어진 겁니다. 96시간. 맞죠? 96시간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공통이에요. 모두에게. 96시간인 것은. 자, 라고 했을 때 이 업체는 한 사람이 한 개를 제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예요? 6시간이에요. 그러니까 96시간이면은 네, 16.
한 사람당 16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16개. 맞죠? 기간 동안. 근데 직원이 6명이에요. 다시 또 곱하게 돼. 바보 같은 계산이 됐네요. 자, 96. 96개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죠. 구조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문제를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도 갈립니다. 이거를 A부터 다 구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2는 몇 개냐 이거니까 2가 몇 개인지를 파악해야 되고 2가 만든 걸 왜 다 가져가야 되는지. 그죠? 거기까지 생각해 보면은 96개 너무나 당연한 거죠. 맞죠?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보통 세팅 문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바꿉니다. 16번 가보죠. 교대 내부 일정이 촉박해져 전자교탁 제작이 기존 예정 완료일보다 이른 2월 9일까지예요. 맞죠? 그러면 2일부터 9일까지니까 8일 동안입니다. 8일 동안. 이에 따라 비용을 최소로 하여 제작을 다시 의뢰하고자 할 때 필요한 비용은 이렇습니다. 필요한 비용은 그러면은 각 회사가 몇 개씩 만드는지를 알아야 되고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최소니까 E, C, D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것들을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상황에 따라서는 A는 구입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A는 구입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E를 먼저 구해요. 그 다음에 C하고 D가 합쳐서 몇 개 만들었는지 거기다가 이제 40만 원 곱하는 거고 남은 거는 다 뭐예요? A하고 B가 만들어야 돼요. 어찌됐건 간에. 그죠? 그러면 340개 안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안 되면은 문제가 아예 안 나와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2가 몇 개 만들었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2가 기준입니다. 근데 그 전에 8일까지면은 A, B, C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러면 이렇게 가볼게요. A부터 C는 일단은 목, 금, 월, 자, 금이고 2월 9일이면 목요일이에요. 그죠? 2월 9일이면. 그러면은 이렇게 해요. 맞죠? 그래서 A부터 C는 6일입니다. 6일. 죄송합니다. 토요일도 있네요. 토요일. 그죠? 목, 금, 토, 월부터 목입니다. 맞죠? 토요일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월부터 목요일까지. 7일이네요. 7일. 그 다음에 D2는 6일인 거죠. 됐죠? 6일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 보자. 하루 8시간이니까 여기는 6, 8에 48시간. 여기는 뭐예요? 56시간이죠. 요거 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4로 나눠주게 되면은 14. 맞죠? A는 14개. 그 다음에 B는 B가 애매하네요. 11개밖에 못 만드네요. 그죠? 11개. 이 협업한다 이런 얘기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나머지는 고려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C 같은 경우는 4명이서 한다 그러면은 자 14 똑같네요. 그 다음에 D는 2명 있네요. 2명 여기죠. 2명이 아니라 2시간 걸립니다. 한 사람당 24개씩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E는 8개를 만듭니다. 맞죠? 근데 순서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부터 올라가요. 여기서부터. 자, 며칠 남았다고요? 6일. 48개. 맞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144개. 48.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192개.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 14에다가는 7을 곱해야 되죠? 7? 아니다. 14에다가는 어디 보자. 14에다가는 죄송합니다. 잘못 계산했죠. 왜 6을 곱했죠? 5를 곱해야 되죠? 직원이 5명이니까 5 120 이렇게 하면 168. 그 다음에 C가 직원이 3명밖에 없네요. 그죠?
340이면 이래봐야 210명이네요. 그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나머지는 어차피 얘네가 다 해야 돼요. 얘네가. 맞죠? 나머지는.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30만 원. 그 다음에 40만 원. 둘이 합치면 162죠. 50만 원. 50만 원이 지금 90개가 아니라 몇 개 나와야 되죠? 50만 원이 총 만들어야 되는 개수가 340개니까 130개예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한 결과가 답이 되는 거고요. 요 계산 결과가 14,420입니다. 맞죠? 그래서 1억 4,420만 원. 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년 상반기 기출보고문제 유형 전체적으로 보진 않았지만 중요한 문제들 좀 다뤄봤습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